두 분 오시기 전에 질문 번호 받아놨는데 여기 다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자, 19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강조한 멘트 중에 하나가 우리 기하는 첫 번째 뭘 잘해야 된다고요? 공식을 잘 외워야 돼요. 공식. 많은 공식이 나올 건데 공식을 잘 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공식을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상황을 잘 살펴야 돼. 상황. 지금 이제 상황 얘기하다가 좀 많이 터지는데 빵빵 혼자 이 상황을 살펴라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 영화가 있어. 자꾸 그 영화가 생각이 나. 응? 불안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게 이제 배우가 누구냐, 설경구하고 임시완이가 나온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대사가 나와.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좀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냥 기본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 상황이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자, 루트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 까먹으면 안 돼. 자, 19번입니다. 자, 원스텝은 다들 무난하셨던 모양이야.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평면좌표, 좌표평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꺾이고 나시고 이런 도형들이 나오면 우리는 얘네들을 좌표화해야 되는 거야. 좌표화. 즉 좌표평면에 옮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좌표평면에 옮기려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원점을 어디에 설정하는 게 좋을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원점이 어디가 지금 제일 무난해 보여? 마트? 집이 좀 제일 만만해 보이죠. 가운데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가장 무난한 원점의 위치입니다. 얘가. 자, 그래서 x좌표, y좌표. 자, 그러면 마트의 위치는 집에서 서쪽으로 3km, 북쪽으로 2km니까 마이너스 3,2 정도의 좌표화가 무난한데, 자, 문제는 그럼 여기에 있는 영화관입니다. 가고 싶다. 영화관. 우리 꼬맹이가 방학 때는 영화 한 편 또 보자 그러는데 지금 재밌는 거 뭐 개봉했니? 없어? 노이즈? 노이즈네. 애가 볼 수가 없잖아. 아, 처음 듣는 건데 어쨌든 뭐 주라기 공원 또 했던데. 걔네들은 진짜 선생님 대학 때부터 개봉한 거거든. 계속 나올 줄 몰랐어. 근데 계속 나오니까 보면서 좀 관심은 떨어져. 처음엔 진짜 너무나 놀라웠거든.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자, 너무 빨리 빠졌어 딴 데로. 자, 영화관을 가는데. 단서가 뭡니까? 남동쪽으로 4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데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135도 회전했다. 자, 수학에서 보기 힘든 멘트들이 막 나와요. 자, 그러면 북쪽이 어디야? 여기 써 있잖아. 그치? 동서남북.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남동쪽, 남쪽이면서 동쪽. 그럼 여긴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각도가 135도래.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여기가 135도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35도 중에 집 여기에 X축과 이루는 게 90도니까 남은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인 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45도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45도일 때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도형에서. 자, 45도면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비율 배웠을 거야. 그치? 그걸 여기다 가지고 와라. 자, 그러면 이 영화관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자, 1대 루트 2의 길이 비율을 갖겠지. 그러면 빗변이 4루트 2니까, 자, 여기는 몇입니까? 길이가 4예요, 4. 4. 그럼 좌표가 얼마야, 여기 좌표. 영화관의 좌표. 4,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집이 원점, 마트, 영화관을 모두 좌표로 완성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마트와 영화관 사이에 직선거리를 구하세요. 마트하고 영화관 사이에 직선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2와 4,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점과 점 사이 구하는 거 되겠지요? 자, 나머지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야? 상황을 살피라 그랬잖아.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겠어? 첫 번째, 좌표해야 되는 좌표. X축, Y축을 여기다 그릴 수 있다.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는 이 문제만의 특징은 뭐야? 135도죠. 135도를 가지고 이 45도 직각삼각형의 길이 비율을 통해서 1대 루트 2의 이 길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두 가지를 끊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하나 내가
다른 문제에서 하나씩 하나씩 응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다음 20번.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다. 각 A의 이등분선과 만나는 D. 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요 2학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요 상황이야. 각의 이등분선. 자, 이 각의 이등분선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닌데 내년 수학까지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삼각형 ABC가 있어. 자, 그러면 A각의 이등분선, 보통은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옵니다. 외각의 이등분선도 있어. 어려운 문제는. 자, 내각의 이등분선은 주로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동글동글 오징어 눈깔처럼 이렇게. 자, 그러면 오징어처럼 보이니? 언뜻? 난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 요즘 잘 안 먹지. 예전에는 되게 우리나라가 맛있고 흔하고 그랬던 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원래 오징어 우리나라 유명한 데가 어디니? 응? 땡땡땡 오징어. 고유 명사화 돼 있잖아. 땡땡땡 오징어. 못 들어봤어? 앞에 땡땡땡은 섬입니다. 섬 이름. 땡땡도 오징어. 강화도. 응? 강화도. 서해 오징어 없어. 서해는 꽃게. 새우랑 꽃게. 무슨 도 오징어? 진짜 못 들어봤구나. 이게 요즘 많이 못 먹어서 그래. 울릉도 오징어가 그렇게 유명해. 울릉도. 오징어는 울릉도야.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얘기 듣고 마트 가봐라. 울릉도 오징어 많이 나니까. 다음에 여기 마이크 줄게. 거기다 얘기해. 자, 울릉도 오징어가 유명한데 온난화로 계속 바닷물이 뜨뜻해지니까 오징어들이 안 내려오고 위로 계속 안 내려와. 그래서 지금 잡아서 우리가 먹는 오징어들은 주로 러시아 앞바다, 거기 있는 오징어를 먹는데 울릉도 오징어가 그래서 금징어가 됐어. 너무 비싼 거야. 안 내려와. 한참 오징어가 무지하게 비싸졌었어요. 지금은 조금 가격 안정화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수입산도 많이 먹는다는 상황이야.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신토부리 우리나라 것만 주로 먹는 게 있어요. 선생님 지금도 사실 아쉽지만 소고기 우리 한우 가격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랑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사실 잘 못 느끼거든. 일단 좀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무지하게 잘한 것 같아. 우리나라 한우 협회에서. 일단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 돼지고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오징어. 오징어 무지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예전에는 오징어가 좀 쌌어요. 근데 요즘 되게 비싸. 실제. 잘 못 먹는 얘기가 그거야. 미안하다. 오늘 딴 데로 무지하게 샌다. 자, 각 A의 이등분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주로 많이 나올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 자, 각 A의 이등분선 A에서 만나는 BCB의 점을 D라고 하자. 처음 보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비율 떠오르니까 비율? 내각의 이등분선 비율 뭐야? AB 대 AC는 BD 대 CD입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학교 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걸 짝꿍댕이 공식이라고 쓰죠. 짱구의 짝꿍댕이. 그래 안 보이냐? 실룩실룩? 실룩실룩? 상상되지? 짱구 실룩실룩 하는 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만큼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내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문제에서의 딱 뜻이 나오면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 도형은 여러분들 상형 문자처럼 그림 그대로 공식을 머리에 넣어야 돼요. 그림 그대로. 그래야 떠올라 실전에서. 이걸 가지고 AB 대 AC는 BD 대 CD 백날 써봐라. 안 나와.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도형에서의 공식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다 짱구 엉덩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니. 얼마나 중요한 공식이면. 근데 내가 붙인 거 아니야. 미안해. 어떤 문제집에서 본 거야. 그만큼 중요한 애들은 이름이 있어. 응? 얘는 뭐야? 내각의 이등분선은 짱구 짝꿍댕이. 나 혼자 좋대. 오징어! 오징어를 기억할래? 짱구를 기억할래? 어쨌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첫 번째 뜻이에요. 이게 또 나온다잉.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지금 강조하냐면 얘랑 비슷한 그림이 있어. 얘랑 비슷한 그림.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아까 잘못 얘기했다. 시작할 때 공식 하나 배운 게 아니야.
짜잔. 뭐야? 얘 이름 뭐야? 땡땡 정리. 뭐야? 집에다 정신들 놓고 왔어. 어?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중선은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게 중선 정리. 얘는 여기가 같다. 얘는 여기가 같다. 그러면 중선 정리의 공식은 뭐였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구별이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는 얘다. 자, 그러면 A점의 좌표가 A,1이고요. B점의 좌표가 0,6이고요. C점의 좌표가 12,-3일 때 각 이등분선이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8,0이래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뭐냐면 AB 대 AC는 BD 대 CD 이걸 써야만 풀 수 있는 식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20번이 질문이에요 하신 분들은 내각의 이등분선이 뭐길래 시작이 안 된 거지. 자, 문제풀이 할 때 시작하는 이 첫 단추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도형들이 대부분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자, 그러면 BD, CD는 길이를 알죠? BD 길이 얼마입니까? 0,6에서 8,6 얼마예요? 10이에요.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자, 그럼 8,0에서 12,3까지는 얼마일까요? 루트 16 더하기 9 5예요. 길이 알지? 알지? 자,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1. 자, 그래서 AB 대 AC는 2대 1입니다를 가지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자, 2AC는 AB. 자, 그러면 제곱 4AC 제곱은 AB 제곱. 자, AC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제곱. 자, 4배의 AC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자, AB 제곱.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자, 여기까지 완성하면 이제 실수하지 않고 풀면 다 맞출 수 있겠죠. 나머지는 생략할 거야. 자, 내각의 이등분선은 뭘 써먹으라는 뜻이라고요? 요 비례식. 비례식 갖다 쓰라는 거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비례식 갖다 쓰라는 거야. 자, 이게 핵심이야. 내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열심히 뜯어? 어? 맞았어? 그거 할 때 지금. 자, 21번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린 뭐가 필요합니까? 어? 원넓이 구하래잖아. 원넓이 구하려면 우리가 뭐 알아야 돼? 반지름. 어?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그치?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건 중심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 어허.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뭘 구했지? 우리 뭐 구했어? 넓이 말고. 외심의 좌표를 구했죠. 외심. 외심이 뭐냐고 네 사람한테 물어봤잖아. 자, 외심이 뭐야? 외접원의 중심. 그럼 성질이 뭐야? 외심의 성질. 내 성질은 알아? 외심의 성질. 대답 못하면 혼나는 게 내 성질이지. 뭐야? 맞았어? 효준아, 맞았냐고. 뭐 당연하던 듯이 아니요. 그래. 응? 그러면 외심을 구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왜 했어 그러면?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중요 표시한 거 있으면 좀 봐 다시. 중요한 아이디어가 그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외심이 중요한 거 외심. 우리는 외심을 구해야 되는 거야. 외심의 좌표를 P라고 하자. A, B.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P, A는 P, B는 P, C. 이게 반지름이라고. 이게.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는
이 A, B의 좌표를 구했던 요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가니 이렇게 한 발짝. 어? 그럼 A, B를 구해서 직접 어느 하나의 값을 구한 게 반지름이다. 그러면 더 나아가면 뒤에서 뭘 하면 반지름도 알고 중심도 알아? 그럼 원의 방정식을 이제 세울 거야. 또 나올 거야. 외심 또 나올 거야. 잘 기억해. 승질이 뭐라고? 외심의 성질이 뭐라고?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니? 외심의 성질이 뭐라고? 야, 이게 외심의 성질이야, 이게. 뭔데? 너 나중에 있잖아. 너 나중에, 응? 여자친구랑 이렇게 길 가는데 여자친구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아무 말도 못해. 아까 왜 그랬어? 아무 말도 못해. 지금 그 상황이야. 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난 얘기를 했어. 내가 네 여자친구야. 너 왜 그랬어? 왜 그랬니? 아까 왜 그랬니? 말해봐. 우리 헤어져. 자, 미래에 안 헤어지려면 중간에 네가 한 일을 잘 봐. 전 P가 뭐야? 그럼 PA는 PB는 PC 뭐로 쓴 거야 이거 해석하면? 외심에서 A까지 B까지 C까지 다 같대. 다시 얘기해봐. 자, 그러면 외심의 성질은? 빨리 좀 해. 세. 꼭. 찌까지. 그래. 아이고 힘들다. 외심의 성질이 뭐라고? 외심에서 세 꼭지점을 그게 외심을 풀 때의 아이디어라고.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자, PA 제곱 쓰자잉. 자, PA 제곱 뭐야? X차 제곱, Y차 제곱. 이거 확인 체크 했어 안 했어? 확인 체크 풀었어 안 풀었어? X차 제곱, Y차 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 자, 되겠습니까? A, B 구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측됩니까? 돼, 안 돼? 어?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 말이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안 풀고 넘어갔거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그래서 또 질문이 나왔나 싶어서 얘기를 묻는 거야. 풀었네. 막 풀었어. 틀렸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넘어갔네. 급하게 풀어갖고. 응? 자, 그러면 얘하고 연립하면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져. 얘하고 얘를 연립해도 A제곱 사라지고 B제곱이 사라지니까 A, B 가지고만 식을 쓰면 돼요. 자, 앞에 거 첫 줄. 자, 그러면 2A 넘어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8B 넘어가면 6B 상수항 16 빼기 4 12. 자, 다음 얘네 둘 6A 넘어가면 4A 그 다음 4B 넘어가면 마이너스 12B는 16 17 여기는 13 마이너스 4. 뭔지 알겠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21번. 와, 22번 정삼각형일 때 요거는 문제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어디가 아쉬웠을까? 어디가 안 됐을까? 22번 누굽니까? 누구예요? 22. 너 나야? 아니 나야. 나한테 22. 부민이니 아니니? 아니 저 이거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 누구니? 누구야? 너야? 저인 것 같은 데가 어딨어? 저예요 아니요만 있지. 저인 것 같습니다는 어딨어? 맞았어? 야, 정삼각형이래잖아. 그럼 아이디어 다 준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 정삼각형이니까. 무슨 식이 세워야 돼? 안 들려? 정삼각형이래잖아. 네가 아는 정삼각형은 성질이 뭐야? 오늘 주제는 성질이야. 정삼각형 뭘 이용하래?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질문이야? 네가 생각하는 정삼각형은 뭐니? 세
그럼 무슨 식 세워야 되니? 왜 안 했니? 그게 고민하면서 문제에서 내가 끄집어내는 아이디어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걸 했니 안 했니? 안 했지? 응? 우리가 숙제를 하자, 문제를 풀자, 문제를 고민해보자. 그런 게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내 고민이 맞나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야, 답지에서. 그 고민 중에 어디가 틀렸고 내가 연결이 안 되는가를 질문하는 거야. 해보지 않고 질문하는 건 선생님이 떠들어줘도 너 거가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걸 끄집어내니라고 묻는 거야. 이런 작업이 너 혼자 있는 시간에 돼야 된다고. 할 수 있어 이제? 끝이야 이게. 이렇게씩 세우고 이렇게씩 세우고 이게 3개나 있는 거야 이게. 끝난 거야. 이거 A, B 나오면 2개씩 세우면 된다 그랬잖아. 자, 제곱. 자, AB 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은 BC 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은 자, 다음 AC 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 식 됐어? 자, 식을 푸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요거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풀고 2개를 풀어야 되는데, 왜냐면 얘가 제일 간단하잖아. 22. 그럼 얘하고 만들면 첫 번째 식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b는 15. 다음 두 번째 식. 자, 얘하고 쟤하고 연립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 빼기 4b는 15. 자, 이런 식이 나와버렸어. 이런 식이. 구색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뭐해? 빼야 2차 항이 소거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b는 0. 자, 이렇게 해서 a는 2b에요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걸 대입하면 b에 관한 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요. 자, 그러면 a에다가 2b를 대입하면 4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b는 15. 5b제곱은 15, b제곱은 3, b는 루트 3, 풀마 루트 3, b가 풀마 루트 3이면 a는 풀마 2 루트 3. 자, a 곱하기 b는 6. 답은 이렇게 나오는 그 풀이가 조금은 귀찮은 부분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다. 자, 근데 자, 이 문제를 맞으신 분? 1분, 2분, 3분?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자, 정삼각형은요, 여러분들이 자주 응용을 해야 될 도형입니다. 정삼각형도 기본 내용을 우리가 연산에서는 구구단, 곱셈 공식을 뭐 할 때마다 끄집어 쓰듯이 도형에서는 아까 45도 직각 이등변 나오고 정삼각형 나오는 상황을 수시로 그 상황을 우리가 공식을 써먹어야 돼요. 자, 60도인 정삼각형 한 변 길이를 A라 하자. 자, 몇 대 몇 기억납니까? 60도짜리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자, 그래서 자, 여기가 2분의 A가 되면 1대 루트 3,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세변 길이 비율, 60도, 30도 세변 길이 비율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한 변이 A일 때 높이는 2분의 루트 3A. 그 다음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외워라. 외웠어야 할 공식이다. 이게 지금 이미 한 변 길이 A일 때 넓이 공식. 나올 때마다 유도할 수 있어도 좋은데 선생님 경험상 이걸 안 외우는 친구는 유도도 못해. 그러니까 외우는 게 더 나아. 넓이가 식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정삼각형인 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옮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A점이 마이너스 1,2야. 다음 1, 마이너스 2야. 자, 그래서 A, B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려면 C가 어디 있냐? C가 오른쪽 위에 있든가 왼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C의 위치가 이렇게 두 군데가 C의 위치가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정삼각형을 그리면. 자, 그러면 그때 요 상황들은 자, 여기가 길이가 얘네들이 같거든, 지금. 그래서 여기로 잘못 그렸다 되게. 응? 자, 여기로 요 길이의 1대 루트 3만큼 간 자리가 C야. 이러한 내용도 담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이 좌표평면 위에서 직접 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찾는 방법은 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도형으로 그려드리는 거야. 자꾸 보여드리는 거야. 왜?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직선으로 구할지, 넓이로 구할지, 길이로 구할지. 23번.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에 대하여. 자, 중선정리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그 중선정리가 쓰이는 도형이 평행사변형임을 한번 보여드렸죠. 이 안에서.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면 얘가 중선이기 때문에 AO제곱 더하기 AD제곱은 2배의 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자, 문제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응용했어요. AC제곱 더하기 BD제곱이래. AC제곱 더하기 BD제곱은 그러니까 달라진 거야 이제. 그걸 AB제곱 더하기 BC제곱의 2배로 해라. 자, 그러면 이게 중선 정리스럽잖아. 얘하고 얘를 한 변으로 만들어라 이런 소리야. AC하고 BD를. 그럼 여기를 여기에 같은 사이즈의 평행사변형을 하나 이렇게 더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보면 AC의 길이하고 D-C-의 길이가 같겠지. 똑같은 거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럼 어떻게 됐어? 요거 BD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응? 지금 요 DC의 길이가 A5의 길이랑 같잖아. AB의 길이랑. 응? 그 다음 BC의 제곱은 요거 제곱. 응?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을 두 개로 쪼개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렇게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중선 정리에 대한 공식스럽다. 그걸 느껴야 따라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BC를 점 B를 지나고 BC의 수직인 직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 잡고 A점을 A, B, C, 0이라고 하자. 그러면 점 D의 좌표는 누구, D가 돼요? X좌표는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간격이랑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간격이 같지. 그러면 여기서 A만큼 떨어진 거니까 A 플러스 C 이렇게 써지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D 좌표를 쓰면 이제 끝난 거야. 여기를 쓰면 끝난 거야. 이거 어제 2학년들도 아주 인기가 좋던데 그냥? 엄청 그냥 막 맛있다고 먹던데? 자, 가에 들어갈 식은 A 더하기 C가 되고요. 자, 그러면 AC 제곱 더하기 BD 제곱은 이것은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냥 다 쓰면 돼요. 나머지는 알겠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여기. 그럼 나에 들어갈 식은 뭐니? AC 제곱,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 더하기 BD 제곱.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자, 요렇게. 여기 D가 아니고 B구죠. B. 자, 그러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 남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나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야, 나. 나머지는 정리하면 끝. 자, 요 좌표를 이렇게 쓴다. 자, 이제 4번, 5번이 실력업인데요.
자, 이 식을 잘 째려보십시오. 얘가 뭔가. 얘가 어디에서 나온 식일까? 자, 파란색이 뭘까를 고민해보세요. 매직아이는 아니지만 왔어. 자, 매직아이는 아니지만 파란색이 뭘 뜻하는 수학적 기호일까를 자꾸 고민. 이게 보이면 얘가 보여. 바라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라바라. xy가 실수일 때 루트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란 뭘까요? 뜬금없이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알던 어떤 식, 공식의 모습이 저렇게 지금 써져 있다 이런 소린 거야. 그러면 루트 뭐 써 있어? 루트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 써 있지 않니? 어? 네. 그래 안 보여? 네, 보여요. 이게 지금 루트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 써져 있는 그건 거야. 그러면 뭔 거야? x, y하고 x, y와 5, 얼마? 5,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식인 거야,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그거라고 이게. 보여? 지은아, 추워? 그래? 자, 그러면 두 번째 써 있는 건 뭐예요? 앞에 거 보이면 뒤에 거 보인다 그랬잖아. 똑같아? 다르잖아. 처음에 좌표가 다르잖아. 누구 콤마 누구랑? s y랑 몇 콤마면? 마이너스 3, 4 사이의 거리 이런 뜻인 거야. 일단 이걸로 보여?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자, 이제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게. 자, x, y를 점 P라고 하고요.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요. 요 점을 B라고 해봤어.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식은 뭐라고?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선분 P, A. 그럼 얘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선분 PB. PA 더하기 PB의 최소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야. PA 더하기 PB의 최소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따라왔어? 일단 이걸 보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런 식이 있었어. 자, 얘가 최소일 때 A는 얼마냐? 그 최소값은 얼마냐? 맞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지? A점 나오고 B점 나오고 P점을 A, 뭐 A 더하기 1이다 하면 쭉쭉 그냥 대입해서 풀었지. 맞아?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문제니까 잘 봐야 돼. 자, 여기는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야.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야. 선분 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라는 건 루트가 있는 식이야, 없는 식이야? 루트가 없는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루트가 없는 식이라고 하는 건 얘는 본질이 뭐다? 문자 하나에 관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다. 이거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다시피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이런 거 한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야. 자, 상황을 다시 볼게. 여기 A점이 있다.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이런 걸 옛날 표현으로 정점이라고 그래. 정점. 안 움직여. A점은 안 움직여. 5,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에 B점이 있어. B점도 정해져 있지. 정점이야. A점, B점은 안 움직여. 그러면 만약에 점 P가 여기에 있는 P가 있어. 이쯤에 있는 P가 있고 이쯤에 있는 P가 있어. 아무데나 P가 있어. 자, 그러면 PA 더하기 PB의 거리를 보면 P1, PA 더하기 PB. 자, 파란색 선분길이에요. 자, P2일 때 PA 더하기 PB. 그 다음 P3일 때 PA 더하기 PB. 이런 식의 값. 파란색, 빨강색, 검은색 중에 최소는 누굽니까? 검은색이 제일 짧은 선이죠. 그러면 언제가 제일 짧은 선이 되겠어? A하고 B라고 고정된 점과 아무데나 있는 점 하나를 연결해서 거리를 거하, 거리를. 그 거리의 합이 언제 최소냐? 그럼 점 P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최소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언제가 최소야? 일직선이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일직선. 일직선. 즉 그 최소 거리는 뭘 얘기한다? 최소값이라는 건 AB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P가 어디에 있던 A, B를 연결한 그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으면 PA 더하기 PB라고 하는 것의 최소값 선분 AB가 만들어진다 이건 거야. 진짜 고급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기하에서 묻는 상황 중에 선분과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는 자, 두 개 구별하라 그랬어. 이 최소값은 그 상황을 살펴서 구하는 거예요.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상황을 살펴서 구하는 거야. 얘는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냥 딥다 대입해서 풀면 돼.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닌 거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기하에서. 알고 보니 AB 길이네? 끝이야. 이걸 이해하면. 이해되니? 답이 뭐야 그럼? A, B 사이의 거리 루트 X차제곱 88에 64 Y차제곱 66에 36 루트 100 답이 10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건 해석만 되면.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껌 씹었니? 줘 빨리. 어? 껌도 드려, 충전선도 드려, 전기도 드려. 집중해야지. 자, 다시 봅니다. 자, 문제를 보자마자 지금 선생님이 썼던 요 내용이 연상이 돼야 돼요. 지금 머리에 잔상이 남을 때 잘 봐야 되는 거야. 지금 XY가 실수인데 루트 더하기 루트는 잘 봐. 우리 요번 연도에 관한 한 루트 더하기 루트가 나오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밖에 없어. 루트는 뭐 얘기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이 루트 더하기 루트는 어떤 선분 길이의 합을 말한다. 선분 길이의 합. 그럼 선분이라고 하는 게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자, 얘가 x, y와 5,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얘가 x, y와 마이너스 3, 4 사이의 거리. 그럼 거리 합의 최소는 걔네 셋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럼 최종적으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부탁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녹화돼 있지. 이해될 때까지 보셔야 돼. 수학에서 식은 그냥 풀어 제끼는 식은 너희들을 어렵게 하지 않아. 상황을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 쌓여야 돼. 상황에 대한 걸. 알겠어? 정말 부탁할게. 마지막.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얘는 실력업에 있지만 실력업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단 선생님 기준 표현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쁜 도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쁜 도형. 생긴 게 좌표화하기 쉽다. 이게 이쁜 도형이야. 그럼 딱 봐도 지금 좌표 평면 여기다 갖다 쓰라는 것처럼 보여? 여기 X축, Y축 원점까지 갖다 했네, 그치?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읽어봅니다. 오른쪽 그림 가지고 문제가 길다고 너무 얘를 외면하지 말라고. 길지만 알고 보면 해석을 하면 별거 아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다. 자,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다. A와 B가 O로부터 북쪽으로 10km, 북쪽으로 10km. 그 다음 서쪽으로 5km 떨어져 있다. 어떡하래? A점의 좌표는 뭐래? 0,10으로 쓰래. B점의 좌표는 그건 뭐야? 마이너스 5,0으로 시작하래. 오케이? 자, 다음. 동시에 출발을 하여 A는 남쪽으로 시속 3km, B는 동쪽으로 시속 4km로 움직인대. 시속 3km로 내려온대. 자, 그럼 이때 A와 B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언제입니까? 결론은 우리가 무슨 최소값을 구해야 돼?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최소를 구해야 돼. A하고 B라고 하는 어디에 있든 걔네가 특정 시간 후에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 말은 특정 시간 후에 A와 B의 좌표를 표현하라는 거야, 지금. 문자로. 맞아?
자, 그러면 t 시간 후의 좌표를 표현해보자. t 시간 후. a부터 표현해볼까? a는 0,10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 남쪽으로 시속 3km야. 시속 3km를 움직이면 t 시간 후에는 얼마 움직였겠어? 3tkm를 움직였겠지? 3tkm만큼 어떻게 갔어? 내려왔어. 3t만큼 내려왔어. 그게 t시간 후에 a의 위치야. a의 좌표를 표현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0이야. 자, y좌표는 어떻게 돼? 10에서 출발해서 3t만큼 내려온다. 10에서 출발해서 3t만큼 내려왔다. 자, 그래서 t시간 후에 a의 좌표는 0,10-3t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거 이해되셨으면 b의 좌표가 조금 수월할 텐데, 자, b는요 어떻게 움직인대요? 동쪽으로 시속 4km. b는요 동쪽으로 시간당 4km를 가요. 그럼 t시간 후에는 몇 킬로를 갔겠어요? 4tkm를 갔겠죠? 4tkm를 간 b의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좌표만 바뀌겠지. 마이너스 5에서 4t만큼 어느 쪽? 4t만큼 오른쪽으로 왔겠지. 그래서 b의 좌표는 4t-5,0이에요.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 문제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되겠니? 이해돼? 화났어?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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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표정이 다양한데 오늘. 이해됐어? 예은이 됐어? 그러면 이 남은 게 뭐겠니? 응? 뭐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잖아. A,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선분 A, B의 최소값이니까 자 얘는 루트가 있지만 루트 하나 X차 제곱 자 4t-5의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최종 식이에요. 그럼 루트 하나만 있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누가 최소면 된다? 이 근호 안에 있는 t에 관한 2차 식이 최소면 되겠다.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된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얘를 마저 풀어보면 자 루트 제곱 8, 5, 40 5, 25 10의 제곱 마이너스 60 9t 제곱 자 25t 제곱 마이너스 100t 플러스 125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해도 되지만 언제 최소인지 t를 찾으면 더 편한데 자 갈게요. 자 25로 묶어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100 더하기 25 자 이렇게 해서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t가 2일 때 최소값 루트 25 정답은 5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표준화로 그냥 끝까지 쓴 거야. 만약에 안 쓰면 자 요 자리에서 t가 마이너스 2a분의 b t가 2일 때 최소구나 알면 대입해보면 됩니다. 되겠어요? 에? 짭짭 답이 틀렸다고? 답이 몇인데? 맞아요. 아니 루트 때문에 잘못. 자 쉬었다 하자.